안녕하세요. 자리방입니다. 제가 이제 청약에 관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언제 해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언제 깨야 될까요? 저 또한 청약 당첨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막상 닥치니까 당첨되고 나서도 뭐 되게 조심스럽고 이거 혹시 막 깨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엄청 조심스럽더라고요. 혹시 나의 권리가 박탈되고 그럴까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요.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첨자 발표 이래에 동 호수가 찍혀져 나오는 정당 당첨, 그리고 저처럼 예비 당첨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당첨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걸 구분해서 처리해야겠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청약에 정당 당첨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하는 날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 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청약에 있어서 그 계약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약이 종료됨을, 무사히 종료됨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간혹 당첨자 발표가 되고 나서 계약하기 전까지 텀이 좀 있죠. 근데 이 기간에 당첨됐으니까 미리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계약하기 전까지는 조금 유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미리 청약통장을 깼는데 혹시나 부적격 통보를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점을 체크 잘못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적격 통보를 받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내가 당첨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깨버렸다면 부적격 통보와 동시에 청약통장 날아가 버리는 거죠. 당첨이 됐는데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적격은 1년이니까 1년 동안 청약을 넣는 것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되니까 1년만 기다리시면 그 통장 묵혀두셨다가 다시 또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그동안 쌓았던 뭐 가점이라던가 뭐 가입 기간이라던가 모두 리셋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당첨이 되고 계약하기 전 그 사이에 기간에는 조금만 미뤄두시길 바래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아 나왔을 때 이때의 청약은 무사히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여기만 기억해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 내 손에 들고 나오시면서 은행에 들려서 청약통장 해지하시고 곧바로 통장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후에 어떤 단지에 또 내가 청약을 하겠다 하시면 이때부터 다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저처럼 청약 예비 당첨이 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비 당첨은 말 그대로 번호만 부여됐을 뿐 동 호수 찍혀져 있지 않았죠. 아직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이후 당첨 여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서류 접수 잘하고 부적격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추첨에 참가해서 동 호수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초에 저희가 정당으로 당첨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뽑았던 동 호수가 있겠지만 청약홈에 예비 당첨자의 동호수를 입력하는데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텀이 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청약 추첨일에 참석을 한 다음에 추첨을 하고 동호수를 배정받아서 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청약홈에서 조회를 해봤을 때 동호수가 찍히고 아파트 단지 이름이 찍히는 것은 영업일 기준으로 한 7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찍혀 나왔고 그 전까지는 백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 당첨자인 경우에는 청약홈에 정상적으로 내가 뽑았던 동호수가 찍혀 나오기 전까지는 청약통장 해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후에 제가 다른 단지의 예시를 봤는데 얼마 전에 진행된 어떤 단지에서는 예비자의 동호 추첨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남은 물량에 대한 체크를 잘못했던 거예요. 남은 동호수가 실제로 7개밖에 없었는데 10개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 10개에 대해서 동호 추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호수 받으신 분이 10분이 계시겠죠. 근데 이거를 착각했다고 다시 고지가 와서 그분들이 다시 모이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의 경우에는 모자랐던 물량만큼 당첨자가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내가 동호 추첨하고 계약서까지 받아왔다고 해서 청약통장 만약에 해지를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가는 단계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그 동안에 혹시나 뭔가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계약서를 받아 나오긴 했지만 약간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 계약자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정식으로 들고 나왔고 거기에 청약홈에 동호 호수가 정상적으로 찍혀 나오는 걸 확인하신 이후에 해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동호 추첨을 어디서 확인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청약홈에 들어가 보시면 청약 자격 확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청약 제한사항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 당첨된 주택명, 동호수가 찍혀져 나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첨된 날짜,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 제한일 여러 가지가 찍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등록, 입력이 된 것이거든요. 아니면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청약 소통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청약 당첨사실 조회하기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당첨 구분이 추가 입주자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예비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지를 하러 가보시면 해당 은행에서 특별 중도 해지 대상이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특별 중도 해지 대상이라는 것이 당첨됐기 때문에 어떤 페널티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건데요. 특별 중도 해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지 시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고 청약 납입한 금액 적어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토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청약에 당첨됐는데 계약금 마련하는데 너무 빠듯하다. 계약금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청약에 들어간 돈도 내가 좀 필요하다.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미리 해지하시는 게 아니라 청약을 담보로 예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자 조금 내시더라도 안전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약통장을 꼬박꼬박 납입하지도 않았고요. 예치금도 한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치금으로 채워놓고 했었는데 해지하면서 보니까 이자가 100만 원 정도 붙었더라고요. 꽁돈 생긴 기분도 들었고 당첨돼서 특별 중도 해약을 하는 거다 보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날이 저한테 이제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특별 중도 해지로 계약서를 받고 통장을 해지하시는 좋은 일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